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크래프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100배로 올리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조수빈 아나운서 다들 아시죠? 예전에 KBS 뉴스 앵커였다가 지금은 채널A에서 뉴스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죠. 그때 공부 뭐 하는 법도 얘기해 주셨고 또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조수빈 아나운서한테 이제 선물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의 저자가 고등학생일 때 조수빈 아나운서가 과외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시대는 뭐 암기력보다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성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비구조적인 문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63빌딩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문제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답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이걸 그럼 어떻게 창의성을 가져야 되는지. 뭐 토론식 학습이 중요하다. 그럼 토론은 그냥 아무 토론이나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아기 때부터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릭슨이라는 학자는요, 정체성이라는 첫 번째 레벨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해도 30이 돼도 40이 돼도 60이 돼도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것들이 잘 어렵습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지 다음 단계가 친밀감, 직업적인 안정이라고 해요. 정체성이 없는 채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거 나 때려치고 싶어. 이거 나한테 맞는 일인가? 라고 방황하게 되죠. 간단하대요.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만나서 맛있는 식당을 가고 영화를 보고 관심 있는 분야의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정체성이 늦게 형성된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젊은 나이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빨리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체성을 찾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뭐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이것저것 막 보게 만들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자꾸 우리를 추천 동영상을 알려주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에 뭐 새로운 거 없나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것에 반응함으로써 내가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느껴요. 우리 뇌는요, 도파민을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느낍니다. 핸드폰만 봐도 막 카톡하고 뭐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자, 우리는 짧은 자극과 보상에 중독되어서 여기에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써버립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분노 조절이 힘듭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이들 장난감도 어때요? 뭐 누르면 뿅 튀어나오고 뭐 누르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보상이 빠르니까 빠른 보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원한대요.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뭔가 쉽게 돈 벌고 놀면서 돈 벌고 싶은 거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영상 하나 찍는데 5시간, 뭐 편집에 5시간, 그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뭐 5시간만 쓰겠습니까? 뭐 하루 종일, 며칠 내내. 저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도 많이 출연을 하는데, 텔레비전 방송은 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스태프진들이 준비를 합니다.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창의성 기반은 어떤 게 중심이냐? 기억 중심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억이 뭔가 있어야지,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이 안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 것은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제발 뇌에 쌓아라. 뇌는 지금 갈급하다. 우선 집어넣자. 우리의 뇌에 뭔가를 많이 넣어주래요. 어떤 순간에 몰입하는지 관찰하래요.
뇌에다 우리가 막 암기를 하면서 뭔가 집어넣으면서 내가 어떤지를 정체성을 찾으며 관찰해야 합니다. 누구와 일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책을 지루하지 않게 보는지 한번 정리해보래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 분야의 책을 볼 때 지루하지 않구나. 이 분야를 공부할 때 재미가 있구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기억이 없어서 또 이것이 학교에서도 보완이 안 됩니다. 따뜻한 가정이 아니면 따뜻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도 차갑죠.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의미 기억이 없고 내 취미와 여가에 대한 안목 기억도 없는 채로 사는 것.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기억력 좋아지는 법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우리 부모가 진짜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면 행복한 기억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면 부모가 아이를 유튜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그렇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이 책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지가 주로 있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운 걸 꼭 써먹게 해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배운 걸 써먹으세요. 우리 아이도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배움과 관련된 영화나 노래를 찾으면 이건 아이와 함께할 10년짜리 공통 소재를 찾은 것이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듣는 태도, 아이들이 말할 때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100억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만난다고 가정해보자. 투자자의 말을 얼마나 겸허하게 진중하게 들을까. 귀하게 대접하면 아이들은 귀해진다. 귀하게 들으래요. 그러면 아이는요, 내 지식이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알게 됩니다. 공부가 즐거울 수밖에 없대요. 내 배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를 실용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요, 네이버 블로그에 남기면 누군가가 보고 이런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한 게 남에게 좋은 깨달음이 되죠.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SNS를 그런 식으로 활용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욕구에 따른 공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처했을 때요, 도움받을 가족이나 친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대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뭔가 잘하는 것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못하는 거를 시키면 더 뇌가 쪼그라들겠죠. 다섯 번째, 배움과 성장의 욕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요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좋아졌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글씨도 모르는데 어려운 공룡 이름을 그렇게 잘 외웁니다. 트리케라톱스, 알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또 뭐 있지? 네. 전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제 공룡을 좋아하니까 트리케라톱스 막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아이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발음도 길고 힘든 공룡 이름을 잘 외울까요? 공룡이 무섭게 생기고요.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합니다. 아, 이게 멸종돼서 지금 없는 거야?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구석기 시대의 뇌가 우리의 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룡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잘 안 외워줘도 목숨과 관련된 것들은 잘 외워집니다. 지금 최근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막 귀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생존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돈에 관련된 공부가 됐던 게 저한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자, 아울러 미래형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술 말고, 유튜브 기술, 뭐 크리에이터 기술, 게임 기술이 아니라 책을 읽으래요. 억지로라도 어떤 책이든 떼게 하래요.
예전에 서당에서 무조건 천자문을 외웠던 것처럼 한 권 한 권 책을 읽기래요. 뭐 토론을 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많이. 소재가 고갈되지 않으면서 끌고 갈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는데 이거 맞는 소리다. 공부를 못하니까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라고 뼈 때리는 소리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맥락 기반 기억이 있고요. 감정 기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했을 때 행복한 기억을 끌어옵니다. 행복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무서울 때 무서운 기억을 끌어옵니다. 무서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게 많아야겠어요? 행복한 일이 많으면 좋겠죠. 두려운 일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는요, 즐거운 감정과 행복한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긴장과 고도의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고도의 긴장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게 이제 익숙하지만 그런 게 낯선 사람들은요,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어요.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거 얘기합니다. 학원이나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원은 99%를 달성한 사람이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 가는 곳이다. 학원은 점수를 올릴 수 없다. 못하는 애들은 다녀봐야 소용없다. 돈 아낄 수 있겠죠. 이걸 알게 되면. 자,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0분 만에 40%의 우리가 기억한 것이 소실됩니다. 자, 근데 20분 안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지식의 유통기간이 하루가 늘어나요. 자, 하루 다음에 또 복습을 하면 이틀로 늘어나고요. 이틀 후에 복습하면 4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매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재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재테크 책을 읽고 또 읽고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똑같은 책을 비슷한 책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복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읽으니까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중 잘하는 법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집중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떤 일을 잘할까? 유명한 사진작가 척클로스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감은 아마추어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작업실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면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일하는 과정에서 떠오른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일하는 것 그 자체이다. 여러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나요? 준비가 되면 하겠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시작하겠어. 라고 우리는 1년, 2년, 3년 평생 기다립니다. 저명한 극 작가이자 연극 감독인 칼슨 캐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추어들은 바라고만 있다. 프로들은 그냥 일한다. 여러분, 프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 프로는 그냥 일합니다. 프로처럼 하라. 프로는 영감 따위가 필요가 없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프로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지같이 시작하라. 그지같이 시작하라는 얘기는 빨리 시작하라는 얘기죠.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크래프트라는 이 책에서는요, 컴퓨터로 적는 것보다 손으로 이제 적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게 이 두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받아쓰기가 아니다.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꾸 뭔가를 요약하고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종이책을 이북 같은 거 보지 않고 종이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질까? 공부를 잘할까? 미래는 AI 시대가 온다는데 불안하신 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시험 볼 때 자꾸 틀리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요. 방법이 틀렸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책을 읽어야 한다. TV,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누군가 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던 시기가 10살이래요. 이때가 끝났으니까 4학년 이후에는 스스로 찾고 읽고 쓰고 질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서관을 가거나 서점에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 수준의 어휘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독서를 통해서요.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영어가 아니라 문제는 국어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요. 저도 아이들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국어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 계약서라든가 경매 관련 법정 용어라든가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세금 관련 거 그런 것뿐이 아니라 뭐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법규 같은 거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합니다. 한국어만 잘해도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라고 뭐 5개 국어 그런 거 별로 저는 안 부럽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어를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기억 심리학,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는 법, 기억을 더 잘하는 법, 메모리 크래프트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